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2월 3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그리고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제3지대 경선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후보 경선, 서울시장 후보 경선과는 별개로 안철수 금태섭 경선이 일단 확정이 됐죠. 그래서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하고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지금 14명에서 8명으로 줄어서 8명이 예비 경선을 치르고 있죠. 그래서 금요일 날 4명을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본 경선을 치러서 거기서 선발되는 한 사람과 이 제3지대에 있는 안철수 금태섭 둘 중에 한 사람, 안철수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2차 경선을 한다. 자, 이렇게 본인들끼리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했죠. 이것은 원래 금태섭 전 의원이 제안을 했는데 이 안철수 대표가 기자회견을 해서 금태섭 후보뿐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모든 범야권 후보들이 함께 모여서 1차 단일화를 이루자. 다른 사람 없습니다. 금태섭이 제안한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건데 일단 명분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반문 진영을 구축을 하자는 겁니다. 국민의힘 빼고 나중에 국민의힘과 다시 단일화 하자는 이야기인데, 자, 그래서 이 단일화 조건으로는 이런 걸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1차 단일화 경선에서 후보가 된 사람은 국민의힘 후보와 2차 단일화 경선을 통해서 하는데, 2차 단일화 경선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룬다. 그런데 단일화에 참여한 예비 후보들은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단일화된 후보의 지지를 공개 선언해야 한다. 자, 만약에 이것이 나중에 단일화 협상에서 문구에 이것이 완전히 포함이 되면은, 그리고 그 서울 시민들, 국민들 앞에 공개를 한다면은 그것을 파기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범야권에서 일단 3파전 리스크, 민주당은 1명 나오는데 범야권에서 2명이 나가서 안철수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가 나와서 3파전이 되면은 필패다. 이런 것은 대다수 여론 분석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3파전 리스크는 일단 줄여주는 그런 방안이 될 수도 있죠. 이 제3지대 경선 승자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 승자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 단일화가 실제로 시도가 돼서 만약에 여론조사까지 들어가거나 한다면은 거기에서 패배한 사람은 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다 서약을 하면은 3파전에 대한 리스크는 좀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다만 그때 되면은 단일화 룰, 여론조사 기간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 몇 개를 할 것이냐,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다면, 그리고 문항은 어떻게 물을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문항에 따라서 질문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답변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무산되면은 다시 3파전으로 가는 거죠. 결국 여론조사까지 들어가지 않고 하면은, 그래서 그건 성공하고 몰고가 없기 때문에 다시 3파전으로 걸을 가능성이 지금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과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안철수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3파전으로 다시 갈 가능성이 있을까? 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 그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말을 듣고 이것은 안철수 대표가 본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이 범야권 후보를 안철수 서울시장 만들기의 수단으로 쓰고 만약에 본인이 불리하면은 또 이것을 깰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안철수 대표가 했던 말이죠.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범야권 후보 단일화 예비경선 A조라면 국민의힘은 예비경선 B조가 될 것이다. 이쪽은 메이저리고 국민의힘은 마이너리그라는 이야기죠. 그 야권 후보 적합도나 경쟁력 면에서 가장 앞서가는 안철수가 포함된 리그가 A리그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B리그라는 이야기죠. 이 제3지대 안철수 금태섭이 메이저리그면은 국민의힘은 마이너리그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인식이면은 만약에 단일화 협상에 들어갔을 때 본인이 무조건 주도권을 쥐고 있고 내가 지지율이 지금 제일 높기 때문에 내가 지금 A리그다 이렇게 하는데 B리그와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본인이 불리하면은 경선룰 협상 같은 데서 불리하면은 그냥 나는 그냥 나가도 당선돼. 당신들은 B급이야. A급이 내가 나와서 민주당 박영선이든 우상호든
내가 붙으면 내가 이겨. 이렇게 되면은 다시 3파전으로 가는 그런 그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에 주목을 하는 것이죠. 자, 제3지대. 여기는 안철수, 금태섭 단 두 사람이죠. 이거 제가 안철수의 말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 두 사람입니다. 국민의힘 14명이 처음에 출발을 해서 컷오프를 해서 8명이 지금 예비 경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4강이 해서 본 경선이 시세가 됩니다. 이 상황, 2명과 14명, 지금 뭐 8명, 또 앞으로 4명. 이 상황인데 단 둘이 하는 이것을 A리그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지지율, 본인이 지지율 이야기를 했죠. 안철수 대표가. 야권 후보 적합도. 그러니까 지지율 측면에서 본인이 가장 앞서갔기 때문에 A리그다 이랬는데, 자, 안철수, 오늘, 최근에 발표된 뉴데일리가 국민 리서치 그룹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거기를 보면은, 안철수 27.7% 나왔습니다. 금태섭 3.9% 나왔습니다. 둘 합치면은 31.6% 지지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을 보시면, 나경원 19.6, 오세훈 14.5, 조원이 7.3, 김건식 4.2, 기타 다른 후보 3.3, 다 합치면 국민의힘 후보가 얻는 지지율은 48.9%입니다. 안철수와 금태섭이 얻는 것은 31.6%, 국민의힘은 48.9%, 무려 17%포인트 이상을 국민의힘 주자들이 다 합치면 앞서고 있는데, 여기는 B리고, 안철수 내가 했는데 A리고, 이렇게 하는 건 말이 되지가 않죠. 그리고 또 국회 의석수만 보면은 3대 100입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만 3명 있는 정당이고, 국민의힘은 102명의 현역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제1야당입니다. 정통 보수야당이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런 취급을 받고도 국민의힘이 지금 어떤 자존심 상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보이지 않는 것이 저는 참 이해합니다. 자, 서울시장 후보에 나서서 뭐 지지율 선두를 달린다고 하는 이 나경원, 오늘 안철수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야권 단일화 성공의 서막이 보인다. 반가운 소식이다. 두 후보께서, 안철수 금태섭, 공정한 단일화 절차를 밟아서 전체 야권 단일화의 한 축을 튼튼하게 세워달라.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중대 취급을 당한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죠. 그런데 이 상황이 되면은 또 더 우려스러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두 사람이 그 제3지대 단일화, 이것을 지금 치고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른바 설 연휴 때 형성되는 밥상머리 민심을 겨냥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가족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설 연휴 동안 여러 가지 이 채널을 통해서 민심이 새로 형성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 4월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앞두고는 상당히 많은 관련 이야기들이 갈 텐데, 거기에 밥상머리 민심에 올리기 위해서 이 제3지대 뭐 후보 단일화 이야기를 서둘러 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가령 조원희 서초구 중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는 그런 글을 오늘 SNS에 올렸습니다. 일단은 범야권의 저변을 넓히고 야권 승리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다. 그런데 우리 당 국민의힘 경선 국면으로 돌아오면 걱정이 앞선다. 왜냐? 안철수 금태섭 단일화 이벤트에 설 연휴 밥상 민심을 다 넘겨줘버리게 된다. 자, 그러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천관리위원회는 설 연휴 이후에 4번 뭐 1대1 토론회하고 또 4명이 모여서 하는 토론회, 그 본경선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 토론회를 하면서 이 현실에 안주하려고 한다. 딱 4번만 하면서 설 연휴 이후에. 이것은 우리 당의 고질적인 부자 몸조심 모습을 보여준다. 자, 이렇게 조건희 청장은 지적을 하죠. 그래서 실망스럽다 하면서 설 연휴 전에 금태섭, 안철수가 밥상머리 민심을 다 차지하기 전에, 설 연휴 전에 4사람이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본 경선에 들어가는 4사람이 1대1 토론으로 설 밥상 민심 주도권을 가져오자. 이 방안이 오히려 더 국민의힘이 좀 치열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방안이 되겠죠.
지금 설 연휴 이전에 그냥 손 놓고 있으면은 금태섭, 안철수 이 단일화 이벤트가 그것을 다 차지를 해버립니다. 자, 그런 위기의식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이 국민의힘 무기력함, 국민의힘의 무기력함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근데 지금 대선 전초전이라고 불리는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특히 성부처인 서울시장 선거 보선을 앞두고도 위기의식이 그다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안팎으로 무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별다른 어떤 비상한 그런 위기의식을 보이지 못하고 있죠. 안철수가 마이너리그 취급을 해버렸는데도 별다른 반발이 없고, 가령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어제 남북 정상회담 USB 문제, 김정은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건넸다는 북한에 원전 지어준다는 그 USB 문제를 국민의힘이 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니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아주 어떻게 보면은 아나무인격으로 제1야당을 꾸짖듯이 했습니다. 라디오에 출연해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만으로 정상회담에서 오간 자료를 공개한다면 나라가 뭐게 되겠느냐 이렇게 막 꾸짖습니다. 그리고 야당도 명운을 걸어야 하는 사안이다. 야당이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면 저희도 공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다. 자, 이렇게까지 거의 무시하는 일개 청와대 정무수석이 102석을 가진 국민의힘을 무시하듯이 이렇게 명운을 걸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도 제대로 반응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제가 여태까지 국회 정당을 한 30년 동안 출입을 하면서 지지를 해왔지만은 그동안 보아왔던 야당 중에 제1야당 중에 사상 최약체 정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상 최약체 제1야당이다. 그리고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은 그동안 선거 4연패 했는데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5연패는 물론이고 내년 대선까지 6연패, 또 그 다음에 지방선거 7연패, 그리고 장기 집권, 민주당 장기 집권의 도우미가 될 수도 있다. 오늘 제가 안철수 대표의 A리그, B리그 발언 그 이후에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국민의힘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태도를 보이는지 그것을 지켜봤는데 결과는 사상 최약체 제1야당이 맞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송문권의 혼수를 했습니다.